이야기 보따리가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이거 영상 좀 공유할게요. 목소리 이거 하기 싫으면은 답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거 공유 좀 할게, 영상 찍어서. 내가 이제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타이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좀 드릴게요. 이제는 꺼야 되겠다. 뭔가 가루가 날라오는 게. 이제 타이어 경고등 켜지면 무시하지 말고 그냥 바로 우측 갓길에만 세워서 연락하시면 이제 살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이제는 지렁이 빵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처음 빵꾸 나서 펜다까지 다 말아먹었으니까 또 미리 정보를 주면 아마 미래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요거는 자식들하고도 공유를 하세요. 일본은 지렁이 빵꾸를 떼우고 나면 떼어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아요. 아, 이걸 수시에 넣는 거예요? 네. 무조건 신품가를 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불법이라고 하고 테스트는 했어요. 두 바퀴를 드럼통에다 회전을 시켜. 근데 하나는 지렁이를 찔러 놓고 고의로, 하나는 그냥 냅두고. 근데 그 안 찔러 놓은 거는 드럼통에 회전을 시키는데 100도를 견디더라고요. 근데 지렁이 찔러 놓은 건 어떻게든 새빨개지더니 빵 하고 터져버리더라고요. 부하를 강하게 줬는데. 그게 차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겨울이라 그나마 다행인데, 빵꾸 난서 경고등 켜졌는데 지금 5분을 더 주행했는데, 여름에 타이어 엄청 뜨거워졌을 상황인데 그럼 뻥 하고도 터질 수 있는데 지금 그나마 좀 뒷바퀴야. 그래서 휀다까지 지금 다 말아먹어 버렸어. 근데 평가장치가 좋다 보니까 빵꾸 나신 분은 처음 경험해요. 빵꾸 나고 나서도 그게 빵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느낌 조금 덜덜거린다 그러면 그건 이미 늦은 거고, 저 경고등을 미리 보셨다 했으니까 그때만 발견했으면 지렁이 떼어서 어떻게든 살아서 나가고 카센터 가서 안에다 떼어야죠. 근데 안에다 떼우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불법이래요. 불빵꾸 아닌 이상. 옛날에는 가열해가지고 그걸 떼었대요. 안에 열어가지고. 그게 오리지널이고, 안에다 빠찌대던 바깥에 지렁이 찌르던 생 멀쩡한 놈에 비해서는 부하졌을 때는 약한 건 확실히 증명된 거니까 경고등도 못 볼 수 있는 거고 무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100km로 가다가 뻥 터지면은 조향력 잃고 옆차를 처박는 건 사실인데, 지는 죽어도 되는데 딴 사람을 죽이면 이거는 미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불법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처벌까지. 그리고 2년 넘은 거 써도 처벌, 3년 넘은 거 처벌. 그러니까 2년 쓰고 버려버려. 우리나라는 그걸 수입해다 저 대형차에 끼고 앉아있어요. 내 버스를 갖고 있는데 캠핑카, 아유 되게 싼 거야. 아니 내가 앞바퀴 두 개 80만원 주고 새 걸 꼈는데, 아니 뒤에 걸 20만원. 야마산이 엄청 좋아. 그것도 일본 무슨 이름 있는 거야. 근데 20만원 이하로 판다는 거예요. 수입해다가 다 낀다는 거예요. 수입해다가. 우리나라는 아직 날짜법이 없대요. 그럼 일본이 2년마다 가를 것 같으면은 좋은 거 낄 필요 있을까요? 고무가 3년을 못 견디니까 3년을 기준을 더 했겠죠. 그럼 제일 싼 걸로 끼시는 게 현명하신 거예요. 지금 타이어 전문점 가셔가지고. 왜 타이어 뱅고 타이어 제작비는 그놈이래요. 상중하해서 비싼 거 중간 하를 만들어서 야근 손님을 위해서 비싼 거 잘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비싸게 팔아먹어야 돈이 되니까. 그렇다면 현명하신 분은 타이어 내짝 가를 때는 중국 타이어 신청해서 그것도 KC마크 획득해도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예요. 사서 타이어 뱅고 들고 가. 그럼 한 짝당 2만원씩 껴줘요. 그래도 남는 돈이에요. 내가 저 차 렉스턴 언더를 갖고 있다고요. 여기 2년 전엔 6만원에 샀어요, 부속가. 그런데 지금 한 7, 8만원? 이래요. 그러면 공이 2만원 넣어봤자 10만원 안짝인데, 아까 15만원 몇천원이라고 했잖아. 15만원. 작년엔 15만원이었는데 부속값이에요, 그게. 그런데
나도 카센터를 갖고 있는데 내 가게 갖고 가서 내가 마진 내면 되는데도 왜 나중에 욕 얻어먹거든요. 원 금액 알면. 그냥 타이어 좀 그냥 내리는 게 현명한 거예요. 미리 그것도 얼마냐고 물어본 거고, 그때부터 종류별로 다 있다니까 손님 허락하에 글로 가드리는 거고. 단거리 있는 대로, 본인 집 있는 대로 난 장거리 견인하면 돈 더 벌어요. 가까운데 허락받고 이렇게 입고 하는 게 현명한 거죠. 나는 이제는 간두고 이제 뒤로 물러났는데,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마비됐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손님만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난 다른 일 없어. 그러니까 나도 장거리 가면은 용돈도 벌 수 있는 건데 운전하는 게 싫어요. 내가 아까 그냥 안전하게 하려고 그냥 갓길 나가고 먼저 손님부터 나가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택시를 셀프차 싣고 있다가 그 차 쳐박아가지고 셀프 운전기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래. 택시 운전기사가. 예? 내리자마자 그 차에서도 손님이 내렸는데 그 순간 와서 쳐박은 거를 그거를 레카기사한테, 아 그 우리가 무슨 복권도 아니고 우리한테 소송을 걸면 어쩌자는 건데. 그래서 최대한 먼저 손님 먼저 내가 앞으로 가서 타라고 그런 거예요. 카센터에선 차 옆에 서 있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그냥 끝까지 그러다가 차 위에 리프트 떠져 있는데 지각 끄내러 그냥 들어간 거야. 그거 자빠진 거예요. 와, 그 집안 식구들이 소송을 걸었네. 그 카센터 서비스 센터예요. 1억을 찾아놨대요. 합의금으로.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지나가고 나면 그 통행카드는 요걸 기억하세요. 청북이라고. 어디에서 진입한 건 기록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돼요. 400원이 홈을 처리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요금소도 다 자동화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직원이 있으면은 해결을 해줬을 건데. 그리고 내가 20년 짬밥인데 한 10년 전부터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빵꾸 떼우고 나면 빵꾸 위험성, 지렁이 빵꾸는 위험한 겁니다. 요런 데서 60km 이하로 방운전을 하면서 타래요. 고속도로나 뭐 이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슴이 태어났을 때 그 브레이크 밟고 핸들 확 꺾어버리면 60km 이상에서 차가 돌거나 전복된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빵꾸가 안 났더라도 그 브레이크 밟고 핸들만 꺾어도 차가 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 태어나면 죽여버리면서 세우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태어나도 그것도 똑같아. 그 브레이크 밟고 회전 틀면 내가 중앙선 넘어서 다른 차 박든가 내가 죽으니까. 근데 사람은 그 기본 상식을 몰라요. 60km 이상 내 차가 전복된다는 거를. 이 차는 앞바퀴 터지면 전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짐을 잔뜩 실었는데. 그래서 난 60km 이상 이럴 때는 전혀 안 밟아요. 그것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상식은. 그런데 하물며 타이어 빵꾸 난 걸 앞바퀴에다 둔다? 이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럼 내가 그 과거에 10년 전에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지금도 사람들 서비스 애들 다 얘기 안 해요. 난 영상으로 담고 영상으로 기록해버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 터지고 나서 물어내래요. 네가 지렁이 떼어가지고 이런 말 나오고. 그러면 내가 본인을 진짜 1년 전에 빵꾸를 떼었다면 그 바퀴가 이 꼴 나면 나는 어리버리하고 어리버리가 만난 거야.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또 손님도 어리버리 만난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알으신 거예요. 지렁이 빵꾸는 위험하니까 안에다가 떼우든가, 아니면 그 경고등만 딱 보시고 세웠으면 그런 일은 불상사는 안 났죠. 그냥 우측으로만 바로 세웠으면. 근데 고속도로는 서해대교 위에는 서 있어도 와서 쳐박는 것이 저기에 잘 나오시긴 나오신 거예요. 얼떨결에. 저기는 일요일 날만 10번 이상 사고 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서 이제 60km 이상은 저 문재인 대통령이 잘 만드는 거예요. 사고가 레카하는 애들이 난 한 번도 둥가리한 적은 없는데 반에 반으로 팍 다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60km 이라 줄였더니. 더 줄이면 아마 사고 없을 거래요. 우리 세계 1위래잖아요. 사고율이. 여기 평택은 더더욱이나. 근데 그거 바뀌고 나서 사고가 진짜 안 나더라고요. 절반 이상 팍 줄어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내가 과거에 그 10년은 얘기 안 했으니까 아마
왜 5년 10년 넘은 거 지렁이 빵꾸 떼우라니까 떼운 거죠. 불법인데 나는 그래도 정비자니까 그래도 알지. 이거는 가르셔야 됩니다. 카센터 가서 꼭 한 번 더 떼우고 안에다 떼우는 게 현명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다음 10년은 다 자세하게는 얘기했죠. 이렇게 손님한테 얘기하듯이. 근데 그 전 사람은 내가 왜 죽었는지도 몰라. 그럼 내가 이런 얘기 손님한테 하잖아, 견인하다가. 그럼 한 50명 중에 한 명이 그러면 자기가 타이어가 뭐 뻥 터지더니 이렇게 회전하더래요. 세 바퀴를 고속도로에서. 다행히도 차가 안 와서 죽을 뻔했다는 게 한 10사람은 들었어, 10년 동안. 아, 이거 그러면 이런 얘기를 안 해줘서 과거 10년 전에는 내가 태운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죽었겠구나 이 생각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죽였을 것 같아, 모든 기사들이. 그런데 최근엔 또 그 기능장 그 사람 내가 존경하는데 그 사람이 말실수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손님한테 도움되려고 얘기한 거예요. 지렁이 떼우면 평생 간다. 평생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바람이 또 피스를 밟았어. 절반 이상 빠지면은 온도가 100도 이상이 치솟아 버려요. 공기가 꽉 차 있을 땐 열을 덜 받는데 절반을 빼버리고 고속주행을 하면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터지는 거예요, 여름에. 그거는 그 기능장 그분이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정보를 못 준 거예요. 자, 손님한테 좋은 정보를 준 거예요. 요건 지렁이는 요렇게 해서 피스 빼고 요렇게 찌르면 뒤에서 압이 차가지고 견딥니다 라고. 그러면 내가 좀 전에 말한 거는 얘기를 안 해줬으니 이 사람은 정보를 절반만 아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 일본은 3년 지나면은 이건 타이어가 고무기 때문에 이건 인정 못한다. 배불뜨기도 되고 위험하니까 3년 지난 건 했더니 2년 쓰고 버리는 타이어를 한국에서 수입하고 앉아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손님이 벌써 7년 된 거 6년 된 걸 타고 다녀. 근데 야마사는 되게 좋아.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다 이건 가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얌전히 타시고 야마사는 좋으니까 요런 뼈대로는 타시되 3년 지난 타이어를 돈 주고 끼면 억울한 거죠, 타이어 전문점에서. 근데 타이어뱅크에서 반값에 파는 경우 있어요. 얌전히 타는 사람은 그거 사셔도 돼요. 왜? 3년 지났는데 반값이야. 그럼 할만하잖아요. 근데 돈 주고는 끼지 말라는 거죠. 타이어 옆에 연식이 써 있다고요, 연식이. 그러면 본인 지금 가는데 연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연식이 조금 본 약점인 거잖아요, 상대편에. 이건 좀 절반 다 지났네. 와. 그러면은 DC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정보죠, 정보. 타이어뱅크는 날짜 6개월 지난 것들은 이제는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지난 것들은 세일로 들어가 버려요. 그건 좋은 현상이죠. 배터리도 2년을 묵히고 팔아도 돼요, 새 거로. 그런데 손님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연식이 1년 된 겁니다. 그걸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요구도 먹고 나중에 단골 떨어져 나가는 걸 뒤늦게 알았을 때. 그리고 가를 때는 방전전류 0.05A 이하인지 확인해주고. 네가 배터리라면 배터리만 가르라서 갈았는데 또 빠졌잖아 이러는 분이 있다고. 그것도 항시 명심 마시고. 증세는 같은데 원인은 소시까지라. 저거는 운전 조심하셔야 될 게, 아니 나 2년도 안 된 차가 쇼바를 먹고 하더라고요. 앞에 쇼바 요 뭐가지고 턱 부러졌어. 2.4톤 무거운 거 외국인을 견인을 그냥 해줬는데 내 차가 똑 하고 부러지더라고요.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구하는데 아주 튜닝샵에서 구했어요. 부속 가게에서는 없더라고요. 돈 100만 원어치 어퍼암 로어암을 갖다 사놨어요 지금. 얘네들 망할까봐. 전에 뭐 망한다는 둥 뭐 한다는 둥 했었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사고 나지 말아야 돼. 쇼바 용수 처리에 없대요. 전국구가 없대는 거예요. 나 기가 막혀가지고 사고가 나도 그 용수 처리는 안 망가지나 봐요. 전국을 줘야 했는데 없더라. 아는 튜닝샵에 전화했더니 튜닝해가지고 부속 띄워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참나, 마운틴 2개 사갖고 오라서 그거 주고서 거기는 세트 그냥 다 갖고 와버려.
우리는 또 견인차다 보니까 쇼바를 좀 차고가 살짝 낮은 걸로 튼튼한 놈으로 해야 전체가 안전하게 견인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차가 나올 때부터 쇼바를 다 개조되어서 나오는데 그놈이 또 부러진 거예요. 그 정품으로 껴놓고 그놈은 정품 그 교체했던 놈 대가리 잘라서 내가 그 용접해가지고 살려버렸네. 그게 돈 1,200만 원이 넘는 쇼바라서. 근데 그걸로 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난 정품으로 그냥 얌전하게 타고 있어. 하여간 오늘 변수 요거는 자식들하고 공유를 하세요. 야, 누군가가 크락션 누르면 세워라. 내가 그 경고등 켜주고 5분을 무시했는데 타이어가 터진 상태로 다 씹어가지고 펜다를 다 말아먹어 버렸다. 요거는 처음 경험해서 나도 이랬다. 이거는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이 튀어나올 거라는 걸 10초 간격으로 생각해라. 누가 조수석에 앉아있으면 같이 방어운전을 해줘야지. 정신을 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두 가지 생각을 못 한대요. 내가 뭔가를 생각하거나 마누라하고 싸운 생각하면 정신은 글로 뺏기는 거예요. 절반이. 그럼 사고 나는 거예요.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남도 죽이니까 문제인 거고. 운전할 때는 진짜 옆에 사람도 같이 방어운전 해줘야 돼요. 신호등만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거 진짜 이게 살인무게. 그런 내가 한문철 TV하고 블랙박스를 본 세상을 한 3년을 봤거든요. 한분리가 이제 TV 나오더라고. 그거는 운전면허증 없는 어머니 할머니들 애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평균 수명을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한 거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그런데 그거 봤을 때 아, 저런 경우도 있네. 아, 진짜 이런 경우 있네. 내가 운전을 20년을 했지만 야, 부비출입이야. 우리는 복권인 거고. 지금 우회전할 때 또 법이 또 바뀌었어요. 우회전할 땐 처음 화면에서 서야 돼. 보행 신호등 있으면 여기서. 근데 우회전하고 나서 저게 보행 신호등 있으면 사람만 없으면은 그때는 그냥 우회전해도 되는데 이제 사람이 섰다가 갔어야 돼요. 근데 요번엔 또 바꿨어. 뭐라고 바꾸냐면 100명이 지나가는데 절반 이상 80%가 그냥 다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더래요. 이거 안 된다. 비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사람이 안 서 있을 때는 서지 않고 우회전해도 된대. 그 말이지. 그런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우회전했는데 자전거 와서 깔아뭉긴 경우도 2,000명이 사고가 난대요. 우회전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법을 지켜야 돼요. 앞전 작년까지는 한문철 TV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여기에서 딱 했을 때 TV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보행신호등이 있더라도 섰다가 사람 없으면 여기서도 우회전하려네. 안 돼. 여기는 무조건 빨간 신호등이면 첫 번째 여기는 그냥 넘어갈 생각 마라 그랬어요. 여기는 아예 어떤 신호등이든 다. 그리고 우회전하고 나서 또 우측에는 신호등이 보행 신호등이 있던 없던 사람만 없으면 그냥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골 때려요. 나는 그때 안 서야 돼. 난 머릿속에 이제는 보험 서비스도 안 하겠다는 이유가 아니 그거를 무시하고 가버리면 헷갈려. 여기서도 이걸 무시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걸로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보행 신호등 켜지면 무조건 서 있으라는 거. 크랙션을 누르던 말던. 왜 킥보드하고 사람 자전거 내가 어떻게 사주 경계래요. 그 번화가에서 보행 신호등은 다 지켜라. 우회전할 때. 근데 이제 지금 법 바뀐 거는 그냥 우회전해. 우회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걸려도 아니 나 근데 이거는 난 인간적으로 머릿속에 뼈대 서서 최근 어떤 놈이 나한테 크락션을 누르다가 빨간 신호등에 서 있는데 우회전하라요. 난 직진도 가능한 신호였는데 저 자식이 어라 블랙박스도 있겠다 나한테 크락션 누르면 난 경찰 불러서 벌금 딱지도 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난폭 운전으로. 근데 그 계속 눌러댄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것도 유튜브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우회전했을 때 무조건 한번 서주세요. 사람이 있던 없던. 아니 경찰이 눈깔이 뭐 무슨 AI인가?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고 날 잡을 건데. 그냥 서야죠. 너 사람 있을 때 여기 섰다가 가지 않았다. 아니 난 분명히 사람 없었는데 5m 옆에 서 있는 것도 사람 서 있는 거잖아. 10m 옆에도. 그걸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경찰 눈에다가 걔가 뭐
카메라를 찍으면서 잡을 것도 아니고 그럼 벌금 낼 수밖에. 신호는 다 난 지켜야 하니까 우회전을. 그리고 애들은 진짜 부비출앱이에요. 아 이거 차라리 이거 때려쳐야지. 이거 나이 50 넘어가지고 내가 이제 내 귀농 지금 2년 차인데요. 이제는 뒤로 물러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마비됐다 해서 이거 내가 도와드리러 온 거 이제 다 왔어요. 정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이야기 보따리는 한 2시간 더 있는데 20년치가 더 있는데 그냥 나름대로 이제 타이어 하나만 좀 잡아본 거예요. 타이어 위험성. 탐보는 이렇게 오르막길에 우측으로 오르막 올라가서 유턴하는 곳인데 포터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유리 내리는 택시 운전기사인데 근데 운전석 조수석 사람 하나도 안 타 있고 조수석 뒤에 사람이 유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개새끼 줄을 그 6,000원짜리 15m 쫙 펼쳐지는 걸 풀어버린 거예요. 그게 저 머리로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딱 들어왔네. 그 택시 그 옆으로 불법 주정차한 그 차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오르막길에 걔가 밟힌 거예요. 수술비가 1,000만 원 들어왔대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50% 무릎 그 500만 원이죠. 근데 이 개는 반려견이다. 위로금 쪽도 500만 원. 그럼 1,000만 원을 뜯어먹은 거예요. 야, 이거 애들 이제 학습한 거예요. 젊은 애들 대학교 놀고 먹는 사람들 학습한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1,500원짜리 줄. 그 개 그냥 이렇게 나라에서 지금 분양한다고 그러는 거 개 한 마리. 그러면 그냥 번화가에서 그냥 그거 한 번만 풀르면 되네. 차 지나가는데 나 배 쫄딱 끊겨놓고 기가 막힌 거예요. 위로금 저 500만 원 빨아먹지. 그걸 법이라고 그거를 한분리에 나온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시내에서 절대 후진 그냥 전진으로 4-5km 도는 안 있어도 시내에서 후진해서 나올 생각을 말하셔야 돼요. 자해공 발달 여러 번 봤어요. 사고 연출 나가면 이제 쪽에서 왼쪽에 있어요. 해줄 말은 되게 많은데 여기까지. 하나는 말을 해줘야지. 종합 비타민을 돼지 창제에다 강호동씨 10년 전에 나온 말이에요. 비타민을 넣고 창자를 딱 덮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 익어버린 거예요. 암이 발생한대요. 꼭 물 한 컵으로 약을 마시라 이 말인 거죠. 약이 목근육에 걸릴 확률은 애들하고 할머니들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먹자마자 잡아뜨리지 말고 이렇게 좀 세우노래요. 흘러내려가게. 약 하나 먹는 것도 약사가 그걸 얘기를 몇십 원인가 먹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뭐 그 TV를 누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상은 여기까지 다 왔어요.